하나, 둘. 아주 크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휴가들 잘 보내셨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좀 고생이시겠고요. 왜냐면 정규 수업 리듬이 아니라 각자 정한 리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듬 확보하는데 다 시간이 걸립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개발법 마무리됐죠. 완지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세 번째 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법에 있었던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을 그러니까 새로 도시로 개발하는 거였고, 여기는 도시정비법은 있던 것을 정비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다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개발,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법, 개발 사업 방식에는 그러니까 안지도 있고, 그러니까 수용도 있고, 혼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환지,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땅값이 비싸면 사들이기가 어려우니까 환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다고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가 그 땅만이 아니라 건물까지도 다 들어서 있는데 다 사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토지만이 아니라 건축물도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환권이라고 하죠. 환지, 토지교환, 동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 토지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환권,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교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던 권리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 환권하려면 환권 계획을 세우는데 또 말장난, 그것을 네 글자 무슨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건축물, 환권,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재건축은 또 이 모양이 다르게 되죠. 정비 사업을 합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던 곳인데 다시 개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물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 사는데 시설이 조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에만 문제가 있으면, 건물에만 문제 있으면 개인들이 건축,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뭐 건축 대수선 허가받아서 손대면 되고, 시설에만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왜 다 철거를 하게 되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니까 싹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엉망, 건물 엉망, 토지 건축물이 정비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게 되고, 예, 책으로는 그러니까 그 140 요약집 먼저요. 요약집 먼저 보시는데 144쪽에 있는 내용은 좀 이따 보시고 우선 뒤로 와서요. 그러니까 191쪽을 보시죠. 요약집의 191쪽. 그러니까 3편,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3-1번 환권, 오른쪽 그리며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환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3-2번, 그러니까 요약집 191쪽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역사가 있는데 2번 재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오른쪽 도시정비법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합쳐서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공익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다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철거해서 가게 되고, 공익사업이니까 5채 가진 사람에게 한 채를 주는 사업으로 하게 되죠.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도시정비법의 중심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었고, 공익 사업이니까 뭐 강제 교환이죠. 그러니까 환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대신에 토지 건축물이고,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남겨두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익사업 쪽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5채 갖고 있어도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표의 셋째 줄에요.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둘째 줄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익 사업으로 시작했죠. 5채 간 사람이 5채를 받겠다는 사업이고, 워낙 투기가 심각이니까 공익 사업으로 성격 변환시켰지만, 지금도 재건축 이름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5채 갖고 있으면 5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191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표로는 두 번째.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재건축. 그러니까 사익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5채 간 사람 5채.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투기가 심각해지니까 안 되겠다. 너네는 공익 사업이다. 바꿨지만 지금도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죠. 그래서 5채가 갖고 있으면 5채가 원칙, 특별한 경우에는 한 채, 두 채, 세 채를 받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재건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공익 사업으로 성격 변화는 됐지만, 그러니까 민법적 성격 그 족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셋째 줄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기업관 달동네 지원사업, 복지사업과 니은번 골목 정비사업, 그러니까 주택을 보존하면서 골목만 정비한다. 두 가지를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넣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 달동네 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땅은 반듯하게 만들어졌고 건물은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골목에 즉 시설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골목 도로 포장해주고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고 하는 골목 정비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191쪽에 3-3번 세 가지 정비 사업의 특성. 먼저 첫째 줄에 뭐 1번부터 7번까지, 즉 1번은 첫 번째 칸은 세 가지 사업이 있고, 그래서 6가지 차이점이,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주된 초점이죠. 먼저 짚고 가면 6가지 사업에 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달동네, 그러니까 그 무허가 판자촌이니까 공책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시설 상태가 그러니까 극히 열악합니다. 아니면 골목 정비 사업은 골목을 정비한다고요. 도로 포장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고 하는 거죠. 시설을 확충하면, 그러니까 주택은 손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도로 포장, 골목길 포장하는데 집을 뭐 철거할 필요는 없죠.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가 다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죠. 왜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시설이 열악합니다. 뭐 요즘에 전기, 수도 안 들어오는 집은 거의 없지만 밤에 주차하기 어렵고 공원 없으면 시설 열악한 거죠. 그 다음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시설이 양호하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시설 상태는 더 끔찍하지만,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 조경 면적, 관리사무소 면적, 어린 놀이터 면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집 꼬박꼬박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 말고 주차장 면적 어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설 상태가 이러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사업에 누가 참여하냐, 토지 등 소유자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이 환권,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지상권자도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여기는 토지 건축물이지만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새 아파트, 즉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지와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법,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자고요. 다양하게 4글자, 4가지 방법이 있죠.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환권을 관리처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넣어주고,
다음에 이제 수용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시설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당연히 환권, 관리처분계획과 다음에 땅 대신에 땅, 환지를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재건축은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 환지는 있을 수가 없고 관리처분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시행 방법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사업을 하냐, 시행자. 그 중에 원칙적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원사업, 골목 정비 지원사업이죠. 지원사업이니까 여기에는 조합이 없습니다.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는 거고요. 누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공적 주체가 시장군수나 주공 등이나 아니면 공공출자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본이죠. 이제 토지등 소유자 수가 20인 미만이면 20인 20명도 안 되는데 조합 만든다고 어수선하니까 그냥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낡은 아파트 단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기본이죠. 똑같이 조합이지만 조합 차이점 두 문제, 조합에서 두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걸리게 되죠.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조합이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소유자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소유자 조합이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원칙적 시행자. 그 다음에 예외적 시행자예요. 여기는 애당초 시장군수 주공이 하니까 지가 지를 제끼고 들어갈 리가 없고,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여기는 이쪽이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지정개발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복잡한데요.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이 그어지는 거죠. 구분되는 거죠. 예외적 시행자가 있고, 또 대행자도 있습니다. 대행자, 대리운전,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지가 하는데 지가 지를 제끼고 들어갈 리가 없고, 대행자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려워하면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대행, 대리운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있고요. 다음 보시면 3-4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첫째 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자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환권도 있고 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 돈 되는 개인 거 싹 뺏어갖고 돈 주고 뺏어서 나머지 거 국가 지방 땅 합쳐갖고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시설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포함되니까 관리처분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은 주로 낡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니까 관리처분 계획만 있고 환지는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거나 수익성 높이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 3-5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둘째 줄,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보려면은 세부적인 걸 다 짚어야 뭐가 되는 거죠. 아무튼 핵심적인 것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고, 둘째 줄 시행방법에 시설주택, 골목 정비사업이죠. 도로 포장해주고 하수도 파이프 붙어주고, 둘째 줄에 수용, 환지, 관리처분 싹 갈아엎는 것들로 가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칸에 지금 표가 3-5표가 3칸이라고 치죠. 두 번째 칸에 시설주택, 골목 정비사업입니다. 그때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장군수가 골목 정비 들어갈 때는 어떤 동의도 필요 없고, 주공을 집어넣을 때는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칸, 수용과 환지와 관리처분으로 갈 때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세입자 수가 적으면 세입자 동의 빼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아서 시행할 수도 있다. 당연히 시장구수 주공이 하고 그다음에 공공출자법인이라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돈 내서 만든 회사가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제일 아랫줄이요. 긴급한 경우에는 어떠한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절차 우선 굵은 글자 3가지요. 그러니까 그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그 위에다가 숫자 1 쓰시고 위치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굵은 글자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위에 1 위치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 그러니까 둘째 줄에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그 위에다 위나 아래가 낫겠죠. 아래 2 설계도 두 번째 계획 설계도 확정하고 그러니까 둘째 줄에 굵은 글자 관리처분계획 3 환권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 환권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끼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시설엉망 그러니까 건물엉망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게 기본이죠. 물론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환권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주요계획 3가지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끼어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엉망, 건물엉망. 그러면 어느 시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150군데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고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비계획 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시설엉망, 건물엉망.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하다고 그랬으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그러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계획으로 가겠죠. 재건축은 이것을 지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나머지 사업들은 시간표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업을 출발시키면 되죠.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사업한다. 다음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겠죠.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사유주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거죠. 개똥이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소똥이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계획을 내야죠.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어디다 사업을 한다?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정비구역이 정해지고, 지금 이쪽 정비계획, 정비구역과 기본계획, 예정구역은 전혀 다른 거죠.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 땅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사업한다.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토지성 소유자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 여기는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 잘 참여할 수가 없죠. 정비구역이 정해졌고, 그러면 그 정해진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개발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 있다고 치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거친 다음에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조합에서 두 문제요. 주거도 조합이 없고, 그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이 있죠. 저 조합의 차이점에서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과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조합의 차이점이 있고, 뭐 차이점에서 1.5문제, 공통점 포함해서 그러니까 2문제, 앞에 이 표에서 2문제, 표 하나에서 2문제, 그러니까 조합에서 2문제, 4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6문제 중에 4문제면 됐죠. 그러면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문제라고요. 자, 이제 집에 갑시다. 다음 주에, 빨리빨리 다음 주에 보고요. 6문제 중에 4문제면 됐어요. 다 됐어요.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 탱탱 남으니까 일부 물지각한 수강생이요. 중개법 55점, 공법 85점 받아서 중개법 도와주겠다는 몰지각한 수강생 때문에 지금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은 전혀 관계가 없죠.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반듯반듯하게 하고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채를 짓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사업 시행 계획선에서 인가를 받고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죠. 다음 이제 분양시장 가야 되니까 감정평가에서 분양시장을 봤죠. 감정평가요. 분양시장을 하는데 다들 좋은 거 먼저 찍고 싶잖아요. 옛날 땅값집값 매겨서 옛날 땅값집값 비싼 사람부터 먼저 찍어가는 거죠. 분양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한테 어디에 준다. 설계도는 정해져 있죠. A, B 등등이 있으면 A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면 그 자리 비슷해지니까 B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 관리처분 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 계획까지가 확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 되죠. 사업은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고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 정해지대로 넘겨주면 되죠. 세 번째 계획도로 넘겨주면 되는데 B에게 100일동 300치를 준다. 어떻게 하면 넘어가요? 고시 하면 넘어가죠.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관리처분 계획대로 다 넘어가고 청산금 주고받고 사업 끝나게 됩니다. 계획 3개를 세운다고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하고 사업을 하죠. 193쪽에 3-7번 7번 정비기본계획 내용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표 3칸이요. 첫 번째 칸 첫째 줄 정비 예정비역 단계별 추진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첫 번째 칸 인천시에서 시설억만 건물억만 500군데도 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사업할 곳 150군데를 정했습니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한 거죠. 그 150군데가 뭐고요? 첫째 줄 정비 예정비역. 그러면 2016년에 150군데 다 한 방에 들어간다. 시가지가 엉망진창 되니까 끊어서 가자. 두 번째 칸 1차에 40개, 2차에 60개, 3차에 50개 나눠서 가자. 이런 게 뭐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세 번째 칸이요. 그러면 그 1차 40개도 다 2016년에 서로 또 다 몰려들게 되니까 골고루 나눠서 가자. 세 번째 칸. 그 40개를 각각 나눠서 001 A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 H 주거환경은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K 재건축은 2019년에 출발시켜라. 150 P 재개발은 2025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해놓는 거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확정 승인.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이해하셔야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가 확정합니다. 대도시장 시장 대도시장은 지가 세워서 지가 확정하고 시장은 세워서 지 윗사람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시, 군, X 조그만 시 중에서는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 군에는 세우지 않고 특특은 지가 세워서 지가 직접 확정하는 거죠. 계획을 결정하려면 여기서 제껴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재선권에 의한 미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를 거치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승인하게 됩니다. 절차요.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대도시장 세우고, 소규모 시장 세우고, 소규모 시장 중에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 구은에는 세우지 않는다. 뭐 구은에 뭐 10년짜리 시간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워서,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대도시시장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지휘사람에게 올리죠. 올라온 거 받아서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공람 걸치고, 그 다음에 조사야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뭐 대상 지역들 다 정해진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하얀색은 지가 스스로 확정하고, 빨간색은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공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그러니까 최초, 그러니까 공개 시점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3-8번.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요즘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요. 아무튼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주변이요. 시설망 건물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시설이 양호하면 건물에 대해서 따지자고요.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거는 그냥 장부 보고,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장부 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시에서 25년 되어야 노블량이다. 24년 새 거네 계속서 무슨 그러니까 23년 새 거네, 26년 철거 대상, 27년 철거 대상.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죠.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랫줄 작은 1번.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뭐 H 재건축은 2019년에 출발시켜라. H 재건축 2019년에 출발시키려면, 재건축 출발시키려면 기초조사 해야죠.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뭐 이 어찌고 2번 제한에 앞서서 3번 정비구역 아닌 예정구역 아닌 구역, 4번 내진 성분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쇼, 우리 동네 철거해 주쇼가 아니라 우리 동네도 안전진단 해주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10분의 이상 동의받아 요청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소리를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0년도 안 된 아파트 단지 무슨 재건축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고, 이게 서류 요건은 되면 그러니까 시군구가 가서 현지 조사는 해야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안전진단 안 한다 불실시 결정할 수도 있고, 한다 결정을 했으면 안전진단 비용은 그러니까 행정계획 비용이니까 시군구가 부담하는 게 원칙,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관청 시군구가 직접 엑스레이 장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죠. 다음 쪽 와서요. 안전진단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시군구는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가 좀 냄새 이상하다 싶으면은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고, 그 결과 보고서와 도시공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간이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재건축 불허 결정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 결정할 수도 있고, 재건축 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하겠다는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에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권한이니까요. 그러니까 3-9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뭐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과 정비예정구역은 10년짜리 시간표, 10년 동안 인천에 150군데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정비계획, 정비구역은 각각 한 건의 사업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관청의 계획이요, 공법에서 계획이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서 규제하는 게 공법인데, 그 중에서 계획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내용,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 계획의 절차,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 계획이 무슨 말이냐, 그건 한 건마다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한 건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휴가계획이요. 휴가계획 세우셨어요? 세운 적 없어요? 휴가계획 한 번 세우면 그러니까 90살 돌아가실 때까지 휴가계획 다 해놓은가요? 아니죠.
매년 계획을 올해는 어디로 가지, 올해는 어디로 가지, 올해는 며칠 날 가지, 그때 그 매년 계획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계획으로 정한다. 그거 뭐예요? 한 건마다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가장 중요하지만 내용은 우리 시험에서는 20%밖에 안 나오고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절차가 70%고 계획으로 정한다. 한 건마다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가 계획은 아시는데 행정 계획 그러면은 엄청 복잡한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 거죠. 한 건마다 따로 정하는 게 정비계획이죠. 행정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그 왼쪽이요. 세무시 정비기본계획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업대상 150군데를 정해놓은 게 정비기본계획 10년짜리 시간표이고, 오른쪽이요. 2018년 현재 예정 진행 중인 정비사업 20개가 있으면 각 정비사업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정비계획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A 재개발 정비계획으로 A 재개발 정비구역이 정해져서 A 재개발 정비사업이 가는 거고, B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해져서 B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B 재개발 B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거죠. 휴가계획 뭐 대한민국 2천만 가구 전부 휴가계획이 다 똑같아요? 각 집마다 다 다른 거죠. 한 집 한 건마다 다른 것들이 계획인 겁니다. 모두 20개의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20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20개의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3-10번 정비계획 위반 결정. 그러니까 첫 번째 칸형, 그러니까 두 칸 중에 왼쪽,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에서 결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올리면 오른쪽에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거죠. 오른쪽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요. 그러니까 관청,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는 누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냐면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 아랫사람. 근데 시장군수는 더 아랫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군수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결정하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 아랫사람 누가 있고요?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는 거고, 아니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필요하면 지가 직접 세워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당연히 공람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앞에서 협의 다 했으니까 협의 또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지정.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정비구역으로 얘기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특광시군이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 절차 보셨고요. 다음 쪽에 195쪽에 3-11번 그러니까 분할과 통합과 결합이 있습니다. 4칸. 첫 번째 칸 공익사업 위치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위치결정 내년 첫발은 관청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아래요. 그러니까 대상구역을 분할 쪼갤 수도 있고, 떨어진 곳을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북 통일 이지, 그러니까 뭐 프랑스와 남한을 통일시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연접 붙어 있는 곳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도중계획설부지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국시대가 위치 결정했고 시행자가 쪼갤 수 있고, 세 번째 칸 개발구역, 그러니까 국시대가 위치 결정, 국시대가 분할, 국시대가 결합할 수 있고, 네 번째 칸 정비구역 특광시군이 지정, 특광시군이 분할, 특광시군이 결합, 특광시군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칸 시행자가 쪼갠다. 그게 특별히 그러니까 큰 혜택인 거죠. 그것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3-12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시군구는 해제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네모 4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 그 화살표들을 잘 쫓아가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칸형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출발시켰어야 되는데 3년 지나도록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신청이 없으면 그럼 하지 마라. 정비구역 해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들어와야죠. 몇 년요? 2년 지나도록 추진위원회 신청 없으면 해제해야 된다. 추진위원회 만들어졌으면 조합 2년 지나도록 조합 설립인가 신청 없으면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없으면 해제해야 된다.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인가 시정 들어오라고요.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 20명 미만이어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가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팥죽 할머니이죠. 그러니까 큰 땅 부잣집. 그러니까 할머니가 팥죽 장사, 팥죽 10% 팥죽 장사 하고 계신다고요. 팥죽 할머니 아니면 잣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그 땅 부잣집 할머니들 서너 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는 정비구역 정해졌으면 조합이 아니고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조합을 빼고 설계도 들어오라고요. 팥죽 할머니, 그러니까 5글자 몇 년요? 5년 안에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해제해야 된다. 또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 13명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은 곧 보겠습니다만 정오의 깡충이고요. 그러니까 과반이니까 그러니까 조정 소유자 100명으로 잡으면 51명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려면 100명이면 그러니까 75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이제 더 면적까지 갖춰야 되는 거죠.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조합 설립인가 요건, 그러니까 분자 총수 쪽수, 그러니까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 있죠.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을 갖추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표 3칸, 첫 번째 칸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그러니까 그 안에 토지등 소유자 총수 4분의 3 이상과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재건축 두 번째 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으면 그쪽 지역에서는 족수 4분의 3 이상과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재건축 일반적인 경우 각 동마다 총수 과반의 동의와 그 다음에 단지 전체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지가 아닌 것도 있고 단지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에다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박삼돌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박삼돌입니다. 쪽수에는 2분의 1이 없으니까 쪽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4분의 3 면적 3분의 2 쪽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이죠. 하나 둘 셋 박삼돌이고, 다음 쪽 하세요. 3-14 그러니까 조합 3개의 조합이 있죠. 그러니까 저 세 칸 중에 2칸 그러니까 개발법 개발사업조합과 정비법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그러니까 개발법은 국시대 지정권자,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대부분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에게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사업 시행자 행정적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인격 갖춰야 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이고, 세 번째 칸 주택법 주택조합은 그건 사익사업이죠. 그건 인격 필요 없습니다. 시군구에게 설립인가 받아서 지원받으면 되는 거죠. 등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법에 소유, 단독소유, 공동소유, 합유, 공유, 총유 중에 총유에 해당하는 그 조합입니다.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3-15번 조합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첫째 줄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과 재건축, 그러니까 둘째 줄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개발,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인가 요건, 그러니까 주거환경에 또 조합이 없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요건, 하나 둘 셋 박삼돌이었죠.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주택단지 아닌 재건축 경우에는 4분의 3 3분의 2 주택단지 재건축은 4분의 3 4분의 3 조합원, 그러니까 재개발 공익사업 쪽 보니까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민법 족보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그러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으로 1번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정비구역 지정, 두 번째 계획 가기 전에 1-1.5 조합 설립인가가 있고, 두 번째 계획 첫 번째 4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2번 설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3번 그러니까
환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죠. 자본주의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다고요.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서는 조합원지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인데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니까요? 투기과일지구니까요. 그래서 투건조개관이 있죠. 투건조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건조개관,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조합원지를 사고 팔 수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경우에는 투건조 개관, 재개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누구누구 어디 받는다 확정된 뒤로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원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공통사항들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3-16 조합정 시행자 확정 후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붙이는데 그 비리가 워낙 심해서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그러니까 시공권 하나 따서 붙여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예요? 3천억이요. 뭐 그냥 그러니까 지네들 아파트 마크 하나 붙여주고 3천억 가져갑니다. 그러고 있는 판이어서 또 그 돈 갖고 와서 동네를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점과 그러니까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누가 첫째 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할 거냐고요. 주체가 서면 7번 보시죠. 시행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자고 시공자는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죠.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를 정하려면 시행자가 서면, 조합 서면, 소유자 서면, 그 다음에 예외적 시행자,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 주, 지가 들어간다 확정되면 그러면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고요. 주체만 서면 바로 정할 수 있다. 주체 줄,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이 서기만 하면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아랫줄 찌그만 조합 100인 이하 조합은 조합이 서고 나면 조합 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정할 수가 있고,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가 사업을 한다고요. 팥죽 할머니 팥죽 끓이다가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자체 규약, 약속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 소유자 조합 지키고 우리가 들어간다. 공적사유 3가지, 공공시행자, 시장수 주공, 공적사유 8가지, 시장수 주공, 공공시행자, 공적사유 3가지, 지정개발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확정 발표가 되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때는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 주, 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그 아랫줄 소유자 등이 추천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17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 공익사업 족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공익사업 족보니까 수용 돈 주고 뺐으면 되는 건데, 재건축은 민법 족보니까 뺏는 것을 매도 청구, 민법 족보 매도 청구로 뺏는 거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났습니다. 이제 사업 들어갑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하려면 참여하시고 말라면 마셔. 30일 안에 동의 여부 회답 촉구를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월 기간을 줬습니다. 2월 지나도록 그러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아니면 대답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2월이 딱 끝나면 그로부터 2월 안에 매도 청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달리 얘기하면 2월 지나면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 포기하라고요. 그러니까 3-18 감정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공고 분양지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시행계획서에서 120채를 짓는다고 정해졌다고 치죠. 그 다음에 아까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20채 짓겠다고 정해졌고, 그러면 100명에게 사업시행인가 떨어졌습니다. 분양장 받으세요. 분양장들 아세요. 알리겠죠. 근데 그 중에 80명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20개 중에 80개가 신청했으니까 40개가 남은 거죠. 40개가 보류지에 해당하는 거고, 80개, 이 80개를 뭐라고 부르고요? 80개를 분양설계라고 부르죠.
여기 80개는 강아지 개짜고 분양 설계는 삼계탕 개짜지만 좀 비싸게요. 80개 분양 설계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확정되어 놓으면 90일 안에 협의를 해야 된다. 기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60일 안에 이제 뺏으러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날짜들이요. 날짜들은 따로 써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90일 안에 협의하고 60일 안에 수용재결 매도 청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신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분양시장들 아세요. 120채 며칠 안에요. 120일 안에 그러니까 분양시장 통지 공고하고 모델하우스 열어두는 기간 그러니까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20일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죠. 뭐 그러면 우선하지만 아무튼 어쩔 수 없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19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내용 뭐 이상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뭐 관리처분계획 뭐 별거 아니죠. 마음것도 아닙니다. A, B, C 등이 있다고요.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줄 거냐.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A에게는 1, 2, 3, 그러니까 4, 5, 6. 뭐 여기서는 A에게 1블럭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A에게 그러니까 1블럭에 그러니까 4번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300채를 준다. 그러니까 C에게는 뭐 아무튼 어디 잡았다고 치죠. 뭐 4블럭에 뭐 15번 땅을 준다. 등등등을 정했습니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주겠다는 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좀 문제가 있죠. 조합장 몇 개나 빼먹어. 그러니까 몰라. 문제가 되니까 조합원이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몇 개 가져간다고요? 80개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 40개는 보류지로 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전체 120개 중에 80명에게 그러니까 종전 어디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 40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가격.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가장 약자인 대책 임차권.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 분양 예정. 그러니까 대상자 그러니까 주소 및 성명. 그러니까 분양 예정. 그러니까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죠. 아직은 사업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분양 예정에 대해서는 추산액밖에 안 나오고 80개가 뭐라고요? 분양 설계인 거죠. 그러니까 40개 보류지 어떻게 하고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은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분담한다 뭐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20 주택 공급 기준 원칙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표가 6칸이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줄 1, 2, 3, 4, 5, 6 먼저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에 대해서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 주는 게 원칙. 찌끔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 그 다음에 6번째 칸 그러니까 공적 주체와 그러니까 근로주 숙소 기숙사의 경우에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그 다음에 가운데 4칸이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근데 과밀 억제 권역이면 바글바글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칸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지역이면 투기 잡자는 거니까 한 채 찌끔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2채. 세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 바글바글 지역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마라. 3채까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 아닌 곳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지만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지역이면 투기 잡자 한 채나
작은 집 한 채도 두 채 주는 게 원칙이고, 다섯 번째 간 과밀 억제 권역 아닌 곳, 즉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투기잡자도 아니면 열채 갖고 있으면 열채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3-21 소유권 이전 고시 하면 그날 밤 12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고시 하면 넘어가는 거죠. 언제 넘겨준다고요? 고시일 밤 12시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새 지적도 만들고 대조확정 측량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고시하면, 그러니까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소유권 추각이 되고 기타 권리 다 이전하게 되는 거죠. 질체 없이 새 등기부 만들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3-22 청산금 관리처분 계획 때 종전 가격이 확정되고 철거를 하는 거죠. 3억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새 아파트 5억쯤 될걸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 때 그 밤 12시에 분양 가격이 확정되는 거죠. 9억. 그러면 청산금 얼마를 내야 돼요? 6억을 내면 되죠. 3억짜리 사람이 3억짜리 갖고 있던 사람이 9억짜리를 받게 됐으니까 6억을 내야 됩니다. 뭐 한 방에 6억 크레이프스 여수돈 바로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뭐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미리미리 끊어서 1억 냈으면 얼마, 마지막에 얼마만 내면 되고요. 4억만 내면 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가 있습니다. 저기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다시 이제 요약집이요. 그러니까 요약집 144쪽으로 오셔서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쫙 가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